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콩팥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네요. 아직은 지켜보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마음을 놓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당장 약을 먹으라는 말도 없으니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이라는 장기는 이 조금이라는 표현을 가장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장기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증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다는 건 이미 콩팥이 혼자서 버티는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이후에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10년의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콩팥은 다시 안정될 수도 있고 조용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과일입니다. 콩팥이 나빠질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몸이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위장이 안 좋으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콩팥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신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콩팥 문제라고 연결하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나타나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두덩이 무겁고 얼굴이 평소보다 둔해 보이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느낌. 대부분은 어제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이렇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붓기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반복된다면 콩팥이 몸속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나 색이 탁하고 냄새가 이전과 달라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콩팥은 이미 역과 기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 수분 부족 탓으로 가볍게 넘깁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이럴 때 이제 나이가 그렇지 라고 말하는 순간 콩팥의 신호는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전달도 원활하지 않아 이런 만성 피로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시기입니다. 아직 병원에서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말에 조건이 붙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뿐 아니라 수분, 당분, 칼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모든 것을 문제없이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균형을 버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과일을 아무 의심 없이 습관처럼 드시는 경우 콩팥은 조용히 지쳐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과일이 정말 내 콩팥을 돕고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 습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것이 약이 아니라 과일 선택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을 좀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과일은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음식, 부담 없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좋은 음식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콩팥이 처리해야 할 당분과 칼륨, 그리고 많은 수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세 가지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과일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씹기 쉽고 달콤하고 위에 부담이 적은 과일 대표적인 예가 부드러운 열대 과일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먹기 편하다 보니 양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두 개쯤은 괜찮겠지 하며 매일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에는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과잉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리고 이상한 피로감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과일 때문이라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 주스. 콩팥에게는 가장 빠른 부담, 씹기 힘드니까 갈아서 먹는다. 주스가 흡수도 빠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과일 주스는 가장 부담이 큰 형태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는 제 역할을 못하고 당분과 수분만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콩팥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과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혈당과 콩팥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반드시 씹어서. 이 원칙은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조건입니다. 말린 과일과 농축된 과일의 착각 건포도, 말린 대추, 말린 망고, 과일칩. 조금씩 먹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형태입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지고 당분과 칼륨은 몇 배로 농축됩니다. 한 줌의 말린 과일이 생과일 한 접시 분량에 해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께 이런 농축 과일은 적은 양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일만은 괜찮다는 생각의 위험성,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과만 먹는다. 나는 매일 같은 과일만 먹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과일의 종류만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지, 양이 일정한지, 다른 식사와 어떻게 조합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아무리 비교적 안전한 과일이라도 매일 과도하게 드신다면 콩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께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조절이 필요한 식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일을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종류를 가려서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과일은 콩팥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분들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까요? 다음 사부에서는 콩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일의 기준과 실제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과일은 아예 끊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과일을 전부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콩팥이 부담을 느끼는 과일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당분이 많거나 칼륨 함량이 높거나 또는 섭취 방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비교적 잘 관리할 수 있는 과일은 콩팥이 약한 분들도 조심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당분이 과하지 않을 것. 과일의 당분은 정제 설탕과는 다르지만 몸에서 처리되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흔들리기 쉽고 혈당 변동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당도가 강한 과일보다는 은은한 단맛의 과일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단맛이 입에 확 느껴지는 과일은 대부분 양 조절이 어려워지고 무심코 과식으로 이어집니다. 과일을 고를 때 달다는 기준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내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이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매일 반복해서 드시면 몸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심장과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께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일을 고를 때는 몸에 좋다는 이미지보다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 수분은 많도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을 것. 수분은 콩팥에게 꼭 필요하지만 섭취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은 소량으로 먹을 경우 노폐물 배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콩팥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역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과일일수록 양을 더 엄격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콩팥 건강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은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나 오전에 소량으로 드시면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콩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콩팥 회복 시간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간식이지 식사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께 과일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조절된 간식에 가깝습니다. 과일로 한 끼를 대신하거나 배고플 때 과일을 계속 드시는 습관은 콩팥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식사의 보조 역할로 정해진 양만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과일이 콩팥에 주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준이 생기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뭘 먹으라는 거냐고 답답해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이 과하지 않은지, 칼륨이 높지 않은지, 양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생각하셔도 선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준 위에서 선택한 과일은 콩팥을 해치지 않고 생활의 즐거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과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물 마시는 습관, 단백질 섭취, 염분 관리처럼 콩팥을 좌우하는 하루 생활 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콩팥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콩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을 넘기신 이후에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콩팥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콩팥에 좋으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게 한 번에 많은 물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약해진 콩팥은 갑자기 들어오는 많은 수분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붓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숙면을 방해받게 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께 가장 좋은 물 섭취 방법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한 컵을 한 번에 마시기보다 두세 모금씩 나누어 여러 번 마시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야간요가 반복되면 콩팥이 회복할 시간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과한 단백질 섭취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사용되고 난 뒤 질소,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이 바로 콩팥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새끼 모두 고기나 생선 위주의 식사를 하면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하루 한 끼 정도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권합니다. 나머지 끼니는 채소와 곡류 중심으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짠맛은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콩팥 건강에서 염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상하게 하며 콩팥의 역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특히 국물,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속 염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콩팥을 계속 자극합니다. 조금만 먹었는데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염분은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문제를 만듭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콩팥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건강식품과 약, 콩팥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더라. 누가 먹고 좋아졌대. 이 말만 믿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약과 건강식품의 성분을 모두 걸러야 하는 장기입니다. 특히 농축된 즙, 환, 한약, 여러 종류의 보조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습관은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콩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보다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면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식품을 의사에게 한 번쯤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료의 일부입니다. 콩팥은 밤에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생활이 반복되면 콩팥은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야간류로 2번, 3번씩 깨는 분들은 몸이 쉬지 못하고 콩팥도 계속 일하게 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수면을 6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 이것은 약만큼이나 중요한 콩팥 관리 방법입니다. 습관은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걸 다 어떻게 지키나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물 마시는 방식 하나, 짠맛 줄이기 하나, 단백질 조절 하나,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콩팥은 그 변화를 바로 느낍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오래 버텨줍니다. 다음 6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콩팥을 지키는 핵심 원칙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꿔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한 분들일수록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기록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결과로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무서워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고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는지,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그냥 물을 내려버리지는 않는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음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작은 질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검진 수치가 아직 경계선이라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 오늘 글을 통해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한 가지를 줄이고 내일 아침에 한 가지를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주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